비가 멈추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내린 시간이 궁금한 적이 있나요?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 있다면 1시간 동안의 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40일 연속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도 눈길을 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추적한 곳에만 강우량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강우량 데이터 수집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상에는 열대우림이나 대양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의 강우량 지식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이제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하와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바람이 산 쪽으로 불어오는 섬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 매우 긴 편입니다. 1939년부터 40년까지 측정 가능한 강우량이 연속으로 331일을 기록했어요.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비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가끔은 태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건 몸과 마음에 좋아요. 일주일에 몇 번 5에서 15분만 햇볕을 쬐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 성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변에 햇빛이 많지 않으면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만 맑은 날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햇빛은 나쁜 기분을 없애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햇빛 세로토닌은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이 건강하면 심장도 건강해져요. 이제 881일 연속으로 비를 맞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네, 거의 3년 동안 비가 내리면서 이 기록이 세워졌어요. 이 기록은 하와이 호노무 마키에서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비가 내렸어요. 구름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까요? 비는 습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약간 쌀쌀해지면 내립니다.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 작은 수증기 분자들이 모여서 푹신한 구름팀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물방울을 형성해요. 이제 이 구름 안에서는 상황이 장난스러워집니다.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커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추운 구름 위 높은 곳에서 얼음 결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얼음 친구들은 무거워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녹아 비로 변해요. 비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빗방울은 모든 종류의 폭풍우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뇌우가 나타나서 한 방울을 뿌린 다음 사라지기도 해요. 폭풍우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겨울 폭풍과 같은 다른 폭풍은 좀 더 느긋한 편이에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약한 비를 내리거나 날씨가 충분히 추우면 눈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통 날씨는 기온을 전환해요. 이는 자연의 균형 잡힌 섭리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해가 뜨고 공기가 건조해지며 맑은 하늘을 즐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바다 근처에 산이 있는 곳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가 산에 부딪히면 산 위로 올라가면서 때때로 몇 주 동안 지속되는 비가 내리기도 해요. 지구에 200만 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지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약 2억 3,400만 년 전 페름기 말기 이야기인데 당시에 제가 살았던 건 아니지만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장기간의 강우가 시작되면서 트라이아스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현재 카리난 플루비알 사건이라고 불려요.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한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이 지구의 지형을 바꾼 것은 아니고 석탄 연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린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는 방금 하나의 신화를 폭로했습니다. 우후. 다음으로 주상 접합이 있습니다. 용암 흐름, 문턱, 제방 및 기타 암석에 형성되는 그루브 패턴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인데요. 이러한 용암 생성물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직선에 평행한 기둥으로 보여요. 일부는 곡선과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3,000cm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대략 30m 정도입니다. 기둥은 압력과 냉각 과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용암이 차가워지면 수축해서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시작되면 용암이 움직입니다. 이 균열은 흐름의 표면으로 확장돼요. 냉각된 용암에 물이 스며들며 표면부터 빠르게 냉각되고 그 흔적을 패턴으로 남깁니다. 캘리포니아의 데블스 포스트 마일은 주상절리를 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마법 같은 광경을 감상해 보세요. 원주 수평호라고도 불리는 불 무지개는 구름 위에서 춤추는 불꽃처럼 보입니다.
이 눈길을 사로잡는 홀을 보려면 권우눈이라는 특수한 구름 유형과 하늘에서 최소 58도 이상의 태양이 있어야 해요. 햇빛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런던을 예로 들겠습니다. 런던은 북위 51도 정도예요. 런던 시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무지개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심해로 이동해서 수중작물 서클을 살펴볼게요. 1995년 일본 남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원형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황했어요. 마치 바다에 샌드 아트에 대한 비밀스러운 재능이 있는 것처럼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2011년 만에 풀렸어요. 이 예상치 못한 예술가는 길이가 13cm에 불과한 작은 보고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수컷 보고가 7에서 9일 동안 헤엄쳐 다니며 지느러미로 모래바닥을 계곡을 파고 원을 그리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질과 산호 조각으로 작품에 정점을 장식하여 모래 캔버스를 걸작으로 만듭니다. 좋아요. 예술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호기심 많은 동그라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의 모래 중앙은 둥지 역할을 해요. 수컷 보고는 헤엄치는 동작을 통해 모래 입자를 필요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암컷 보고가 지나가면 수컷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모래를 휘저어요. 암컷 보고는 수컷이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하면 원의 모래 중심부에 알을 낳습니다. 또 다른 해피엔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서리꽃을 살펴봅시다. 섬세한 꽃잎처럼 보이는 얇은 얼음 조각이 식물의 줄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얼음은 신용카드만큼 두껍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형성되어 토양은 축축하지만 얼지 않은 상태고 식물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이 이 서리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식물의 줄기 안에 물은 땅에서 끌어올려집니다. 물이 얼면 팽창해서 줄기가 수직으로 갈라져요.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균열 사이로 더 많은 수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매우 얇은 얼음층을 계속 밀어내요. 서리꽃은 좁은 리본처럼 보이는지 넓은 리본처럼 보이는지는 갈라진 틈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리가 말려서 꽃잎 모양이 되는 방식은 무작위적이거나 균열의 측면에 따른 마찰의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서리꽃은 독특하고 섬세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고 녹거나 금방 사라집니다. 서리꽃을 발견하려면 특히 잔디를 많이 깎지 않는 곳에 키가 큰 풀을 잘 살펴보세요. 보라색 철쭉, 블랙베리, 날개 줄기에 주목하세요.